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어느덧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저희가 또 만나볼 대표님이 있죠. RJ 크립토의 서범석 대표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또 수요일이네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앵커님 만나러 오니까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특히 오늘 또 심쿵 뉴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해주신 어떤 것 중에. 게 좀? 아까 그 맥도날드 소식이었는데요.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뭐 물론 이제 그 예전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었는데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페이팔의 결제 도입 소식이었거든요. 맞아요. 비트코인. 그때 이제 했는데 지금 또 그리고 제가 너튜브 봄타임즈에서 네.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그 누구나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날까지만 우리 함께 하자. 그때까지만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었는데 네.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제 뭐 QR 코드까지 활용하면서 맞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테더로 결제할 수 있다는 테더도 소식. 가능합니다. 네. 최근 들었던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뭐 결제 속도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화폐를 꼭 완전히 대체할 필요는 없이 그쵸. 화폐 네. 일부 기능이라도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잠깐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비트코인이 지갑에 있는데 참 손실 중입니다. 하지만 이럴 바에는 햄버거를 좀 맥도날드 가서 많이 사와서 우리 또 스태프분들에게 돌리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아직 한국에는 이 비트코인 결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맥도날드에도 이 비트코인과 테더 결제가 도입될 때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그 햄버거 산다는 말씀은 뭐 한국에 도입되더라도 네.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왜요? 예전에 네. 피자 한 판을 비트코인 몇 개로 결제를 했었는지 맞아요. 그러고 나니 네. 지금 이게 분명 갖고 3년 있어라. 후에 네. 3년 후에 또 네. 후회하실 일이 생길 수도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이슈에 관해서 제가 대표님을 또 심쿵시킬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반갑고 재미난 이슈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자, 이제 NFT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의 NFT. 이야기는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대표님께서 오늘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탄소년단 NFT가 예전에 문제가 됐었었죠. 네, 맞아요.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하이브랑 두나무랑 그때 아마 그 당시에는 MOU 정도였을 겁니다. 뭐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발표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이 NFT의 이제 환경 문제를 또 이더리움의 환경 문제를 들고 뭐 이렇고 또 뭐 팬들을 대상으로 뭐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NFT 방탄소년단 안 하게 됐죠. NFT를 네. 반대하는 트위터에서 막 운동까지 일어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하이브가 지금 다시 이제 두나무가 그 당시에 발표를 또 했습니다. 저희는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 뭐 그렇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뉴스가 다시 나왔는데요. 그래서 두나무 하이브의 이제 합작법인으로 레벨스를 이제 합작법인 레벨스인데 여기서 이제 K-팝을 중심으로 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두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1등 그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하이브는 이제 방탄소년단 갖고 있는 연예 기획사죠. 그래서 둘 만남 자체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과연 그래서 방탄소년단 NFT는 나올 것이냐. 근데 사실 지금 그 앞으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NFT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제 여기 소속 이제 연예인들 몇몇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NFT가 발행이 될 거고 뭐 그 사전 이벤트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탄소년단 NFT는 과연 나올 것인가? 그 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팬덤을 기반으로 하거나 무슨 IP를 기반으로 한 이제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모두가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팬덤이 이제 원래 NFT 시장은 더욱이나 커뮤니티 기반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팬덤이 강한 IP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강점,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NFT화, 사업화 시킬 지점에서 이제 충돌이 있는 부분이 팬들의 저항이죠. 그렇죠. 우리를 뭐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느냐가 숙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팬들한테 이제 NFT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없었던 혜택이 팬들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사실 좀 상당히 애매하긴 하지만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하고 그걸 정말 팬들을 위한 서비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팬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혜택, 서비스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방탄소년 외에 지금 이제 리스트업된 여기 그 그룹들, 네. 아이돌 그룹들 후에 반응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고른 하이브는 어쨌든 방탄소년단 NFT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팬덤을 그냥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팬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할 텐데, 근데 그 앞에 그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두나무와 함께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하고 갖고 있는 IP들을 활용해서 이제 NFT를 발행하면서 그 접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뭐 회사니까 당연히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방탄소년단 NFT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방탄소년단 NFT에 관해서는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은 이 팬분들이 일으킨 또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이 팬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하다 보니까 NFT 프로젝트 자체가 좀 무산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방탄소년단의 NFT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도 NFT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NFT가 출시가 돼서 큰 성과를 얻게 된다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도 NFT의 활성화는 좀 급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들고요. 일단은 다른 가수들부터 순차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시나리오까지도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NFT에 관련된 내용인데 대표님도 이제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따님이 좋아할 만한 NFT일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나 네. 이제 엔터사의 네. NFT 진출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큐브 엔터죠. 여자아이들을 이제 각 소속 그 아이돌로 갖고 있는 이제 엔터사가 이제 또 NFT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제 소식인데 큐브 엔터테인먼트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자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니큐브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애니큐브는 큐브 엔터와 애니모카 브랜드가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요. 애니모카 브랜드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회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로서도 이제 유명한 요 크립토씬에서 그런 회사인데 이 두 개가 만든 회사가 애니큐브고 몇 달 전에 NFT 그 에어드랍에 대한 신청 받은 게 그때 뭐 200만이었나 400만이 신청해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얻었었죠. 큐브 엔터도 엔터지만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회사를 봤던 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내세우고 있는 게 앞으로 여기서 대표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또 역시나 팬들한테 새로운 즐거움을 주겠다 NFT를 통해서. 그래서 뭐 앞으로 뭐 기대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정말 그 팬들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줄 수 있을지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까 같으면 두나무와 이제 하이브라는 이제 강력한 조합이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엔터사로 뭐 대형 기획사긴 하지만 뭐 하이브보다는 아직 조금 약한 그 엔터사와 대신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회사가 크립토씬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요 양사의 뭐 같은 거죠.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여기는 이제 아직 업무 협약 수준이지만 NFT 마켓플레이스를 하면서 자신들의 IP를 갖고 NFT를 발행하겠다.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딱 골자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누가 단순히 뭐 비공개 사진을 NFT로 만들어서
뭐 공개하는 수준으로는 조금 약할 것 같고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좀 더 나은 이제 혜택들이 제공되는 이런 그 자체만의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누가 더 이제 그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 경쟁 구도로 보는 것도 뭐 저희는 이제 삼자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애니큐브의 애니베어 NFT에 관한 소식 전해주셨는데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세 번째 이슈가 사실은 좀 저는 깜짝 놀라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불태웠습니다. 그 예.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대표님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요. 함께 대화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44억 명화 이게 네. 이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첫 번째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있었고 또 뭐 이게 퍼포먼스랄까요? 뭐 그런 차원으로 이제 명화를 태우면서 이제 NFT의 뭐 희소성, 유일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 NFT 있으면 뭐 이건 정말 원본은 사라졌고 이제 NFT만 남았으니까 이건 진짜 뭐 희소하다. 진짜 이게 유일한 NFT다. 뭐 이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는 그 의도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명화를 태우는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NFT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눈길을 끌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멕시코 법상 이제 국가적인 뭐 이런 걸 태우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NFT 씬에서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런 퍼포먼스보다는 사실 지금은 실물 세상, 그러니까 실물 자산과 NFT가 어떻게 연계가 될지 아니면 현실 세계에 NFT 어떻게 녹아들지 이런 것들을 업계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 자산은 태워버리고 NFT만 남겨두고 NFT가 유일한 걸 보증하니까 NFT 가치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퍼포먼스는 사실 시기에 맞지 않다.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히려 해야 될 거는 이 NFT는 이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증명하고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할 텐데 원본은 태워버리고 NFT가 남았다. 사실은 조금 지금 NFT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물 세상, 실물 자산과 연계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크게 아예 NFT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관심은 유도할 수 있겠으나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너무나 큰 무리수가 될 수도 있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 144억 프리다 칼로의 이 명화가 불태워졌습니다. 한 암호화폐 사업가가 이 명화를 불태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명화를 불태워서 또 NFT로 남기겠다라는 그의 의지와 포부는 좀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볼만 하지만은 이 실물적인 가치가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의 NFT의 출시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NFT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또 외신 기사에도 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은 도대체 NFT가 뭔데라는 또 생각들 때문에 NFT 시장을 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좀 다각화된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비싼 거를 함부로 태울 때는 그러한 부분들 고려를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게 마지막 이슈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NFT 얘기입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뭐 트위터, 뭐 구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거라서 회사라서 이제 관심을 받는 회사인데 오픈 소스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NFT 마켓을 출시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NFT 뭐 일단 하나 제가 이제 최근에 해외 부동산 NFT를 하나 구매한 게 있어서 알죠. 말씀만 일단 드리면은 남태평양에 있는 부동산을 가보지도 않고 샀다. 이걸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몇 번 가보고 임장이라고 그러죠. 가보고 뭐 확인하고 뭐 해보는데 어떻게 그냥 저 멀리 있는 나라에 걸 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크립토 씬에서의 뭐 분위기랄까요. 뭐 그런 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일단 하나 작용했고 그리고 이제 NFT와 실물 자산만 연계가 된다면은 NFT 이 자체에 대한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계약서 위조라든가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이 NFT랑 땅만 연계가 된다면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매입 시 중개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는 건데요. 그럼 일단 NFT를 사고 팔면 이게 NFT 자체가 계약서로서 서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은 중개 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NFT만 사고 팔면 그냥 뭐 계약서를 그쵸, 주고받고 그쵸. 하는 거랑 네. 상관이 없으니까 제3자가 껴서 확인할 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중개 수수료가 면제가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NFT가 이제 전체 현실 세계에 얼마나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아까 전에 그림 태운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뭐 그런 거와 함께 부동산에서도 NFT랑 계약서랑 이제 같다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시도가 계속된다면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초기에 또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스마트 계약, 중개자 없이 또 거래인들끼리 좀 안전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NFT 역시도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